우선 문재인 후보님께 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후배들의 이 도전을 후배들과 경쟁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해주셨는데 정말로 넉넉한 인품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선 정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님 그 싱크탱크와 대선 캠프 선대본 조직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크더군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후보님의 싱크탱크, 선대본, 이 캠프 조직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크고. 저는 정당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공약을 드렸습니다. 네. 이 선거의 중심이 정당이 되고 또 앞으로 정권 운용의 중심에도 정당이 서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선대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정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인재 풀을 넓혀 나가는 그런 긍정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긍정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걱정은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정당 활동을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매번 대선 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 대통령제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대통령이 되고 승리하면 그를 선거운동을 도왔던 분들이 당과 정부를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즉 정당 기반한 집권이 아니라 선거운동 때 도와줬던 그 캠프의 조직에 의해서 정당과 국정 운영이 주도되게 됩니다. 일견 좀 당연해 보이지만 저는 정당을 기초로 한 집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후보님께서도 공감하셨다면 이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메모드급 경선은 캠프나 조직은 사실은 정당에 오히려 힘을 더 좀 몰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는 국민들을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고 통합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은 인재 등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재 등용을 폭넓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인재 풀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제가 영입하는 인재 풀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다른 경쟁하는 후보님들이 확보하는 인재 풀도 함께 모으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국민들로부터도 폭넓게 추천받고 그에 대해서 당과 또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통합된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후보님 의지만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이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공약집은 당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도 대선 때의 대선 강령과 공약은 당에서 만듭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당의 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 당이 집권해야 됩니다. 저 안희정의 도전은 민주당의 집권이 될 것입니다. 안희정의 집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책위원회와 열린정책연구원, 우리 당의 연구원에 좀 더 많이 힘이 좀 실리길 바랬는데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희정 우리 후보님의 통합 또는 포용 그런 행보를 지지하지만 다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라는 주장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당이 이 정책연구소가 충분히 이렇게 발전해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능한 이야기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활발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정책들을 서로 또 토론하고 그것을 공약하고 또 국민적으로 지지받음으로써 당의 정책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후보들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그 개발을 당에 맡기는 것은 조금 뭔가 조금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선은 후보 중에 어떤 분이 후보가 되어서 그분을 지지했던 세력이 당을 접수하고 다음번 정부를 꾸리는 이 낡은 풍경으로부터 좀 벗어나길 저는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87년 60항쟁 이후의 모든 여야의 대선은 후보 간의 경쟁을 하고 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당의 후보가 되면 당을 접수하고 그래서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합니다. 근데 그 방식은 지난번에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2, 3년 대통령 인기 떨어지면 당에서부터 이미 빈총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권은 그를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의 정권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한 지금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만들 때 원래 처음에 제 꿈은 그것을 우리 후보들 모두의 공동정책 풀로 만들어서 누구나 그 정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당의 이 정책 그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또 지식인들이 또 대학 교수들이 당으로 결합해서 뭔가 활동하는 것은 내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오히려 정책 공약 개발 정책들을 더 열심히 개발해서 나중에 후보가 된다면 다른 후보의 공약까지도 다 안고 대표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당 정책연구원에 가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다음 정부의 국정 운영의 철학과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존이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저는 점검했습니다. 좀 더 당에다가 무게를 실어서 정당의 집권이 되어야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역대 대통령과 그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당의 정책연구소를 그런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십시다. 예, 후보님 정말로 저의 충원을 또 저의 이 정당인으로서 오랫동안 이 경험을 꼭 저는 경청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권이 됩니다. 그 악순환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십니다. 그건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문 후보니까 하나만 더 질문 올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현재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탄핵 이후에 또 다음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회의 이 다당 체제 내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의 과제들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행 헌법 내에서 현재의 대통령제와 의회의 협치 수준을 국가 개혁을 놓고 합의하는 협치 수준을 연정 수준으로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협치 꼭 필요한 일이죠. 그다음에 단독으로 과반수를 이룰 수 없다면 연정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가 이 차원을 넘어서서 대연정, 자유한국당까지 함께하는 대연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씀을 앞뒤를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되시던가요? 연정과 협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 그렇게 대연정을 말씀하시면서 소연정은 가능하시다고 이야기하니.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연정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제 말씀을 앞뒤를 듣고도 여전히 그 생각이시냐고 여쭤봤던 것은 제 말의 앞뒤가 뭐였느냐면 이 대선 공약과 이 과제에서 국가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의회 내에서 어떤 당하고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 구조 내에서 우리는 국가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와도 우리는 연정을 꾸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하고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과 네. 연립 정부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앞에는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늘 달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 대연정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죠. 지금 독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독일도 처음부터 대연정 했던 것은 아니고 소연정으로 가능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녹색당과 삼민당의 연정 또는 또 기사당과 기민당의 연정 이렇게 소연정으로 가능했을 때는 소연정을 했고요. 소연정으로 다수파를 이룰 수 없을 때 비로소 대연정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야당들만 제대로 힘을 모아도 과반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은 우선 소연정을 먼저 말할 때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정당입니까? 지금도 탄핵을 반대하고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정말로 이렇게 국정을 농당하면서 적폐를 만들어왔던 그런 정당인데 지금 아직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자유한국당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런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른정당은 가능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바른정당은 않겠습니까? 가능하십니까? 저는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징표를 아직 찾지 못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이 저는 그 점이 아직도 맞아 포장만 좀 다르게 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 점이 이제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지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합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승복해야 되는 것들은 누가 반성했는지를 뭘로 점검하실랍니까? 현재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의회와 헌법적 질서에 우리는 승복하는 것이지 그걸로 단결하는 거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네. 우리 안 후보님이 네. 너무 이게 통합, 포용 여기에 좀 꽂혀 계시다 생각해요. 그렇게 그래서 보이십니까? 예, 협치 네. 필요하고 대화 타협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뭐 대통령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야당과 폭넓게 대화해야죠. 그러나 후보님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네. 적폐 대상과 지금 연정하겠다라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 후보님에 대한 그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가개혁과제를 놓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의회 내에서 그 누구와도 원칙적으로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대연정이든 수연정이든 현재의 5분의 3 국회 산지진화법을 극복시킬 수 있는 연합을 구성해보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